안녕하세요, 학신입니다. 네오위즈 재무제표 이제 요거는 연결 말고 그냥 재무제표 주석 2를 공부 한번 해볼게요. 요게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래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들이 유동자산이 전분기에는 909억에서 1493억, 현금성 자산 875억, 전분기에는 161억. 현금성 자산이 엄청 많이 불어나서 매출 채권이 192억, 222억에 192억에서 222억으로, 그리고 비유동 자산이 2,738억에서 2,994억으로. 어떤 게 늘어나는가 보니까 종속 기업에 투자한 게 1,140억을 투자했던 게 1,236억을 투자했고, 유형 자산이 538억에서 755억으로. 그래서 자산 총계가 3,648억에서 4,487억으로 불어났다. 부채는 얼마 불어났냐 보니까 유동부채가 많이 불어났네. 348억에서 439억. 439억 거의 한 900억 가까이 불어났다 맞지? 아니다 100억. 100억 가까이 불어났네. 100억 가까이만 불어났네. 충당 부채가 24억에서 56억으로 불어났고, 기타 부채가 123억에서 170억. 비유동 부채가 51억에서 116억, 한 50몇억 불어났고, 부채 총계가 총 407억에서 556억, 156억 정도 불어났네. 자본금은 109억에서 110억. 주식 발행 초과금, 주식 잉여금이라고 하는 게 1262억에서 1299억. 그리고 이익 잉여금이 2200억에서 2657억. 이런 식으로 증가되고 있고, 자본도 3247억에서 3931억으로 증가된다. 요거는 별도로 했는데도 이렇게 조금 수치가 조금 한 몇십 프로 정도 차이가 나가지고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뿐. 그래서 여기 별도의 거는 매출이 2240억에서 연결로 했을 때 2800억인가 그 정도 됐잖아요. 2242억이고, 원가하고 환급비가 플러스 된 게 1831억, 81%를 차지하고, 영업이익은 411억으로 합친 건 600억 가까이 됐지. 18%, 순이익은 464%, 464억, 20%, EPS가 2160원, 2160원, 22,900원에 2160원을 나누면 10이 나온다. PR 10이. 그리고 순이익 464억에서 자본금 3,931억을 나누면은 11% ROE가 나온다. 순이익에서 자본을 나누면 리턴되는 순이익 대비 리턴되는 자본율이 11%. 해마다 11%의 이득이 들어온다라는 거지. 영업 외 수익을 플러스 마이너스, 금융 수익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면은 이제 최종적으로 당기 순이익이 464억이 나왔다는 거. 여기 별도로 있는 건 자본금 3,300억으로 시작해서, 물론 배당 없었고 저들이 받아가는 건 있었겠지. 3,931억으로 자본금이 3,300억에서 3,630억 가까이가 불어났다. 그렇게 불어났고, 현금 흐름도 영업활동 현금 흐름 506억, 19년도에 214억, 18년도에 261억. 계속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잘 흘러가고 있고, 투자활동 현금 흐름도 189억으로 투자된 것보다 이렇게 팔아서 돈이 되는 게 더 많다. 1688억을 유동 금융자산을 취득했는데, 1년짜리 금융자산을 취득했는데 팔았더니 판 게 1800억이다 보니까 투자한 것도 있지만 나머지 또 팔아서 그게 그거 쌤쌤이 됐다. 그러다 보니까 뭐 플러스적인 측면이 나온 거지. 투자 활동, 투자는 한다고 했는데 얘들이 그렇다고 투자를 하는 게 자기 회사에 이제 게임 이런 쪽으로 투자하다기보다는 요거 항목들은 자세히 한번 물어보면은 나오겠지만, 뭐 펀드 투자하고 뭐 연간 연관되는 회사에 투자하고 막 이래 했으니까 이걸 뭐 100% 좋다, 100% 나쁘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수치, 정확한 거를 세세하게 들어가 봐야 되니까 그 정도까지 알고 싶으면은 주담 통화 하면 된다. 종속 기업에 투자한 거는 117억, 무형 자산 취득한 건 46억, 유형 자산은 29억, 유동 금융 자산이 1688억이니까 이거는 이게 유동 금융 자산이 펀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자, 그래서 외환 위험은 얘들은 현금성 자산 336억, 매출 채권 56억, 매입 채무 26억. 요거는 외환이 이 유동성, 외환의 유동성, 외환 원 달러 엔화가 높아지고 떨어지냐에 따라서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을수록 손해가 볼 수도 있고 이득이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적어 놓은 것들. 가능 통화율 환율 10% 변동이 되면은 47억이 10% 상승되면 47억이
상승하고 10% 하락되면 원달러가 47억 그 손해 본다. 지분증권의 가격은 10%, 지분증권을 가지고 있는 게 10%를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그 10% 정도가 증가하면은 20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이 이득이 나고 감소가 하면은 2천만 원이 그 손해가 본다 이 말이겠지. 금융상품 공정가치 금융상품이 현금성 자산이 875억, 매출채권이 220억, 220억. 자, 그리고 당기손익 공정가치 금융자산이 231억, 기타 포괄 공정가치 금융자산이 1억 5천, 상각 후 원가에서 나오는 금융자산이 뭐 300억. 그러니까 공정가치 금융자산은 다 맞는데 기타 포괄, 상각 후 원가 이런 건 뭐 예금이 될 수 있고 파는 거만 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사고 팔고 하는 상품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항목이 이런 게 있을기야. 요거 궁금한 건 이런 명칭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면 될 건데 굳이 이걸 알아야 되나 싶은데 궁금하면 알아보면 되지. 그래서 총 합이 1631억 이렇게 돼 있다. 연결로 했을 때는 현금성 자산이 1717이었잖아. 1717만 기억나네. 금융부채는 191억 매입 채무 그래서 191억 이렇게 돼 있고 또 뭐 있노? 단기 손익 공정가치 금융자산에서 어떤 게 있냐면은 단기 손익 공정가치 금융자산 전환사채가 10억짜리 있고 전환 상환 우선주 그 종속회사인가 연결회사에 그 지분을 투자하면서 이렇게 산 거 있잖아. 그게 107억치 정도가 있고 비상장 지분 상품이 한 2억 6천, 비상장 그러고 기타 포괄 공정가치 금융자산은 비상장 지분 상품 한 1억 5천씩 있다라고 여기 나와 있네. 자, 그런 것들을 평가할 때는 현금 흐름 할인법, 뭐 유사 기업 비교법 이런 식으로 뭐 회계 쪽으로 이제 비교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겠지. 자, 단기 손익 공정가치 금융자산 세세한 거 231억짜리 채무 상품이 75억 있고 뭐 비유동 항목에서는 채무 상품이 또 153억 있고 비유동은 그거 긴 거 있잖아. 긴 상품 이런 것들이 공정가치 금융자산의 세부 내역으로 있고 단기 손익으로 인식된 거는 손익 공정가치 지분 상품 관련 손실 손해 본 게 2억이고 채무 상품 관련해서 이익 본 게 119억이 채무 상품으로서는 이익 본 게 119억이다. 합쳐서 116억의 단기 손익으로 인식되었다. 이렇게 기타 상각 후 원가 금융자산이 현금이 875억, 대여금 빌려준 게 5억, 그리고 현금도 유동 1년 안에 바꿀 수 있는 게 875억, 정기 예금이 300억, 총 장부 금액이 1176억, 합계 1181억, 상각 후 원가 금융자산이 1176억이 된다. 기타 자산은 저렇고 유형 자산은 755억, 토지가 355억, 건물이 378억. 최근에 산 게 토지 19억, 건물 2억치, 기계장치 2억치, 비품 8억치, 32억 정도를 최근에 취득했다. 시작할 때는 538억으로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자, 무형 자산은 그 소프트웨어 1억, 회원권 8억, 산업재산권 8억, 합계 18억 정도가 있었는데 요번에 취득한 게 회원권을 22억치 취득했다. 회원권은 뭐 골프장 회원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22억치 취득했다. 그래서 지금 54억의 무형자산이 있다. 무형자산이 54억. 종속기업 현황 이런 식으로 종속기업에다가 투자한 것들이 나오는 종속기업이 100% 지분율 거의 다 네오위즈 캠퍼스 요거하고 네오팝 캐스트 게임즈 슈퍼플렉스만 100% 아니고 나머지는 다 100% 지분을 다 가지고 있는 요게 사라진 거는 요거는 이제 합병한 회사들 네오위즈 INS, 네오위즈 에이블 스튜디오, 네오위즈 플레이스 스튜디오 요거는 합병을 했고 그렇다잉. 자, 중요한 관계 기업의 현황. 요가 그러니까 관계 기업에서 이렇게 지분을 이렇게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거 투자를 한 거지. 180억. 이건 180억 투자를 했는데 아까 전에 1100 얼마를 투자했잖아요. 단기 상품으로.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IR을 통해서 물어봐야 되겠지. 자, 지원 콘텐츠 펀드가 정기만에 14.29% 똑같고 14%. 미래창조펀드 4호 36%, 가치원 소프트는 파란 너머에네 없는 거 보니까네. 이카노 인터랙티브 40%, 모비릭스 21%, FHL 게임즈 19%. 아까 전다 앞 시간에 다 봤던 것들이잖아요. 이게 다 장부 금액으로 180억 정도 다 봤던 것들. 관계기업에 투자한 것들. 게임온의 일본 지사 807억. 그리고 네오위즈 에이블, 네오위즈 플레이 스튜디오는 24억 26억 투자했고 네오위즈 캠퍼스는 121억.
네오팜 7억, 미래창조펀드 지원펀드 4호 82억, 모비릭스 62억, 총 1140억을 투자를 했다. 투자 기업에 취득 최근에 투자한 게 요번에 취득한 게 에디콥스에 30억, 네오위즈 플레이 스튜디오에 23억, 네오위즈 랩 1억, 퀘스트 게임즈에 60억, 슈퍼플렉스에 29억, 144억을 요번에 취득을 했고, 자, 손상된 게 손해본 게 7억 6천. 어디에서 손해봤나? 네오팝에서 손해봤네. 그래서 기말 장부 금액은 1140억 투자해서 1236억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매입 채무, 외상값, 매입 채무, 1년 안에 갚아야 될 매입 채무가 총 162억, 장기 매입 채무가 191억, 비유동, 미지급 비용, 보증금 합쳐서 228억, 요걸 다 합치니까 191억의 매입 채무가 있다. 사회자산 적립, 사회자산 아까 말했다시피 회사 밖에다가 쌓아두는 돈 145억을 은행에다가 정기예금으로 145억을 쌓아두고 있다. 이렇게 있고, 여기 이게 매출이 생기는 걸 보니까 고객과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이 2,175억이고, 임대 매출로 이 얘들 건물 610몇 억짜리가 있어가지고 임대 매출 발생한다 그랬잖아요. 7%짜리 그게 67억의 매출을 발생시키고, 그래 합쳐가지고 2,242억. 또 자세히 보니까 게임 매출이 1975억, 로열티 매출이 126억, 기타 매출이 73억, 합쳐서 2175억의 매출이 발생된다. 고객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요거는 임대 매출은 요거 67억 더하면은 2242억 되겠지. 될라나? 자, 영업비용 성격별 분류. 요거는 말 그대로 영업비용에서 원가 플러스 판관비를 구분한 거. 종업원 급여가 288억. 그리고 외주비가 100억. 광고 선전비 214억. 와, 광고에 많이 쓴다 맞지? 214억. 정보료에 939억. 정보료 아까 뭐라 그랬더라? 갑자기 기억 안 나. 1800 합쳐서 1831억의 원가 플러스 판관비가 전기보다 작년보다 적게 썼다. 적게 의외로 맞지? 뭘 적게 썼는가 보니까 뭐가 줄었지? 특별히 안 줄었는데 줄어들네. 뭐가 줄어들었지? 종업원 급여 상승했고 어, 연구비 상승했고 외주비가 작년에 19년도에 382억인데 100억으로 줄어들었다. 3배가 줄어들었다. 외주비가. 외주 줬는 게 좀 쫙 줄었네. 맞지? 그래서 원가와 판관비가 1831억으로 확 줄어들었다. 요래서 요번에 가면 또 잘 나왔을 수도 있다. 맞지? 200억 줄어들었으니까 외주비가. 280억 줄어들었잖아. 280억. 외주비가. 영업 외수익으로선 기타 대선 충당 환입금 20억 합쳐서 25억이 영업 외수익이 있고, 뭐 땅 팔고 뭐 팔고 했는 그런 것들, 그리고 영업 외 비용, 기부금, 종속기업에 투자했는 거 이런 것들, 잡손실, 재평가 뭐 이런 거 했는 게 13억 정도. 그리고 금융수익은 아까 말 금융상품을 평가이익이라는 건 금융상품을 팔았다는 91억. 외환 차익, 외환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득 본 게 15억, 합쳐서 162억. 아까 말했던 우리가 이제 앞 시간에 그 공부했던 순이익에서 순이익을 나오려 그러면 영업이익에서 뭐 금융 수익, 금융 비용, 뭐 기타 수익, 기타 비용, 그리고 세금을 빼면 순이익이 나오는데, 그 순이익 중에 이런 금융 상품 하나 팔아가지고 162억. 이제 2020년, 2021년 1분기에는 네오이즈에서 판 게 두 개 있거든. 요번에 신고한 거 보니까 두 개를 팔았다 나오는데, 땅 167억 정도 팔았고, 또 하나 지분 가지고 있는 걸 팔았으니까 그것도 순이익으로 들어온단 말이야. 기타 이익으로. 그러면 더 올라, ROE가 더 올라간대. ROE나 PR이. 그럼 그때 또 주가 또 움직이겠네. 오호, 맞네. 금융 비용. 못 모르고 살까이가 개미들은 아무도 모르고 왜 올라갔는지. 이자 비용 있고, 외환 손실, 외환 차손 37억 해서 67억은 금융 비용으로 나갔지만 162억이 플러스로 들어왔다. 빼도 100억 정도는 플러스가 된다. 100억 조금 못 되지만, 영업 수익, 영업 비용이 네오위즈 홀딩스가 영업 수익이 5천만 원. 네오이즈 캠퍼스 종속기업 이렇게 쭉, 네오이즈 플레이 스튜디오가 40억, 에디콥스 17억 뭐 이렇게 있지만, 퀘스트 게임즈 29억, 총 합쳐서 118억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어요. 여기서 자체적으로 여기서 올린다는 매출은 네오위즈 홀딩스에 5천만 원 매출을 올렸고, 네오위즈 캠퍼스에 네오위즈가 1억 5천 매출을 올렸다는 거지. 그 말이지. 맞지? 그거 아닌가? 영업 수익. 특수관계자의 거래 맞다. 맞다.
그렇지. 무형자산 영업외 수익. 맞다. 채권 채무. 여기에서 받을 게 네오위즈 홀딩스에 받을 게 5,300만 원, 캠퍼스에 1,600만 원, 그리고 에디콥스에 18억 받을 거 있고 일해주고 줬는데 아직 얘들이 돈 안 준 거지. 그리고 뭐 또 큰 게 합쳐서 24억 정도의 채권이 있고 대여금은 빌려준 게 에디콥스에 1억 정도 빌려줬고 기타 뭐 있고 파워게임즈에 기타가 138억 있네. 기타는 뭐야? 기타는 전환 상환 우선주겠다. 기타 채권이 포함되어 있다. 138억이 전환 상환 우선주. 전환도 할 수 있고 상환도 할 수 있는 우선주의 효과. 우선주의 효과는 배당을 더 많이 받는 거지 보통 주보다. 그런 것들이 할 수 있는 권리도 있는 게 138억치가 있다. 요 파워 게임즈의 주식 전환 사채를 가지고 있다는 거지. 돈을 지분해주고 주식으로 바꿀 수도 있고 그 이자도 꼭꼭 받으면서 그런 거 아주 좋은 거. 돈 빌려준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거. 대빵인 거, 돈 빌려 쓰는 입장에서는 아주 안 좋은 거. 언제 이자도 줘야 되고 얘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줘야 되고 지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줘야 되는 그런 거. 그런 것들이 있다. 그 대신에 이런 걸 발행하는 것 자체가 은행에 돈을 빌리기 힘들기 때문에 어디서 돈을 빌리기 힘들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발행할 수밖에 없는 이게 막장이 아니고 이런 것까지라도 해서 돈을 땡길 수밖에 없는 돈 잘 벌고 영업이익 잘 나오고 순이익 잘 나오는데 은행에서 왜 돈을 빌려? 은행에서 너도 나도 돈 빌려 가라고 하겠지. 사채를 발행할 리가 없잖아. 어째 주식을 발행할 신주를 발행할 리가 없잖아. 아니면 돈이 너무 많이 필요하든지 그런 거는 크게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채무는 받을 거, 줄 거. 네오이즈 게임 여기에 5억 줄 거는 뭐 14억 총 14억 보증금 6억 기타 뭐 3억 정도 이렇게 볼 수 있고 장단기 대여금 빌려준 거 네오이즈 에이블 스튜디오에 36억 빌려줬는데 36억 다 회수했고 다 회수 남아 있는 게 1억 정도 남아 있네. 어디 거 남아 있노? 한번 보자. 요 남아 있네. 에디콥스에 20억 1천만 원 빌려줬는데 10억 10억이 대여 있고 대여 1억 회수가 20억 1천만 원이 회수됐고 요거 기초금액을 그대로 회수했는데 1억은 아니 남아있네. 1억 빼고는 다 회수됐네. 자 기타 자금거래 됐고 취득의 세부 내역 그러니까 네오이즈 에이블 스튜디오, 네오이즈 INS, 네오이즈 플레이 스튜디오 계속 같이 나오는 거지만 2020년 11월 30일, 12월 15일 날 100% 지분율을 흡수했다. 요거 흡수할 때 보고 기간 후 사건 한 번 했지만 2021년 1월 15일 날 사업 영역 확대하기 위해서 솔리테리어를 검색하니까 뭐로 나오냐면 1인 카드 게임, 캐주얼 게임인 스티키 핸지 60%의 지분을 취득. 요거는 종속기업으로 분류될. 그럼 다음 분기 보고서에 요거 들어오면서 요거를 샀으니까 돈 쓰는 거 나오겠지. 그리고 2021년 2월 4일 관계기업인 HL 게임 보유 지분을 전량 매도하는 게 팔았다는 거예요. 요거 얼마 된지 모르겠지만 요거 팔았는 게 또 순이익으로 기타 이익으로 잡히겠지. 2021년 1분기 관계기업에서 제외되지만 순이익으로는 기타 이익으로 잡힐 거다. 그리고 또 2021년 구미동에 토지와 건물 처분하는 거 167억이거든. 요것도 기타 이익으로 잡히잖아 이거야. 그러면 요거 최소 20억만 30억만 잡아도 맞지? 200억이 그거 영업이익과 상관없는 돈이 확 들어온다는 거지. 그러면 지금 영업이익이 600억인데 200억이 확 들어오면 얼마가 올라가는 거야? 거의 600억에 638, 30% 이상이 확 뛰는 거니까 1분기에 매출이 순식간에 매출이라기보다는 PR이 엄청 낮아질 수도 있지 맞지? 그러면 일반 기미들이 확 들어올 수 있겠네. 그때 팍 튀는 것도 있을 수 있겠다 맞지? 와 이게 너무 싸다 하면서 이런 거 파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다. 예측 정보에 대한 이거 예측을 하는 것들 이렇게 적는 것들은 정확하게 믿으면 안 된다라는 거. 퍼블리싱 타이틀 계약 만료 웹보드 사업에 대한 정부 규제가 시행됨에 따라서 매출과 이익 규모가 축소가 불가피했다. 시장 선점에 성공해서 장르 내 1위 사업적으로 등록은 됐는데 스포츠 음악 RPG, MMORPG 다양한 장르의 게임 개발을 축적하고 있고 M&A 확장을 통해서 양질 IP를 확보하고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그래서 매출액이 13기에는 2,500억인데 14기에는 2,890억, 영업이익이 325억에서 600억 이런 식으로 증감률이 매출액은 13% 증가했고 영업이익률은 85% 증가했고 순이익은 125% 증가했다. 근데 지금 2021년 1분기에는 125%보다 더 크게 증가하겠지. 왜? 200억짜리가 들어오니까 매출이 맞지? 그래서 2020년
그거 다 말했고 재무 상태에 관한 표를 보면 재무 상태 같은 경우는 19년 13기에는 3천 자산이 3,980억인데 14년에는 지금 13년이란다. 2020년에는 4,793억. 20% 증가, 20%. 813억이 증가했고 부채가 691억이 된 게 837억, 146억 증가해서 21% 증가. 자본 총계 3,288억이 된 게 3,956억, 667억 증가해서 20% 증가. 거의 두 자릿수 20%대 증가를 자산과 부채, 자본이 동시에 올라갔다. 유동 비율은 429%, 부채 비율은 21%, 이런 거 다 아까 계산했던 거지. 비슷하게 떨어지지. 성장성, 매출액 증가율은 13%, 영업이익 증가율은 85%. 엄청나지? 코로나인데도 유동 비율이 429%, 굉장히 안정적인 수준. 부채율도 21%, 아주 안정적이에요. 차입금이 없다. 현금성 자산이 1717억, 유동 금융성 자산은 434억. 그리고 얘들 돈을 막 굴리니까 기타 이익으로 엄청나다. 최대 주주 이제 네오위즈 홀딩스 30%의 지분, 나성균 5%의 지분. 나성균 이렇게 특수관계자들이 37%의 지분을 쫙 가지고 있다. 근데 네오위즈 홀딩스를 뭐 나성균 대표가 42% 가지고 있는 게 지거지 뭐. 맞지? 자회사 관련 용역 매출, 브랜드, 로열티, 배당 등을 주요 수요로 하고 있다. 어디가? 네오위즈 홀딩스가 자회사의 용역 매출, 브랜드, 배당, 저들은 봐라. 배당 받아가는데 아이고 맞지? 아닌데 얘들 배당 없잖아. 네오위즈는 배당 없잖아. 네오위즈 홀딩스가 다른 데서 또 배당 받아가겠네. 맞지? 네오이즈는 배당 없는데 딴 데는 배당 있으니까 5% 이상 주주는 네오이즈 홀딩스 나성균 30.75 5.196 우리 사주조합은 20만 주로 0.92% 시중에 풀린 거는 51.66% 1100만 주가 시중에서 돌아다니고 있다. 그래서 주가를 보니까 2020년 7월부터 26,200원, 27,100원, 24,600원, 2750원, 2950원, 21,350원. 10월, 11월, 12월 이때 한참 뛸 때 아이가. 맞지? 근데 얘들은 좀 죽을 썼네. 지금 24,000 얼마인가? 22,900원 그렇잖아. 코로나 때보다 더 떨어졌나? 얘들 웃기네. 왜 떨어졌지? 떨어질 수가 없는데 떨어지면 안 되는 거 아이가? 이 말 잘하는데 맞지? 이거 사야 되겠는데. 그래서 문지수 지금 사내이사 73년생 서울대 경영학과 네오이즈 대표이사 17년부터 지금까지 김승철 77년생 지금의 CEO와 이제 주요 임원들은 거의 70년생 40대 50대 초반 40대가 지금 딱 여기 실세를 잡고 있어요. 12년부터 지금까지 서울대 경영학과 네오이즈 COO 오은석 77년생 네오이즈 이사 CT 유니버시티 졸업 계열회사 임원 18년부터 지금까지 김상옥 68년생 이무재 78년 75년 74년 65년 58년 이런 식으로 딱 되어 있다. 근속연수는 평균 근속연수는 4.9년 한 5년이 안 돼. 얘들이 의외로 계열 회사고 다 포함해서 총 인원이 899명인데 근속연수는 4.67년 썩 맞지? 본사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 높을지 모르겠지만 전체 직원 평균을 하면은 4.6년, 4.한 5년 안 된다. 썩 높진 않다. 총 16개의 계열사로 딱 상장되어 있는 거는 네오위즈 홀딩스와 네오위즈 게임,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다. 네오위즈 홀딩스가 100% 네오플라이를 가지고 있고 네오위즈 홀딩스가 네오위즈를 30% 3.8% 가지고 있는데 네오위즈가 이 나머지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지. 게임원은 일본 거 지원 인베스트먼트의 100% 지분 가지고 있고 네오위즈 게임 아시아가 네오위즈 게임 차이나의 지분 100%를 가지고 있고 이런 식으로 쭉 조직도가 되어 있다. 뭐 2년간 투자 주식에 대한 감액 내역 2년간 투자 주식 네오 게임즈 100만 원 이제 1억 7천 요거는 공정가치 지분상품 평가 손익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NN 스튜디오 48억 공정가치 지분상품 평가 손익으로 들어가고 네오이즈 블레이 스튜디오 10억은 관계기업 투자 손상 차손 손해봤다고 영업실적 부진으로 투자 주식에 대해서는 감액 투자 주식을 줄였다. 네오팜 7억 FHL 게임 5천만 원 영업실적 부진으로 차손 손상되었다. 이렇게 볼 수. 최대 주주 신용공여 최대 주주 에디콥스 네오이즈 블레이드 스튜디오에 단기 대여금 빌려주는 걸로 시작할 때는 20억을 빌려줬는데
19억이 감소돼서 지금 1억 남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이자율은 6.9%. 우와, 이마이 빌리주나. 이자율이 이마이 높나? 야, 하기서 안 가면 사채 써야 되는데 사채보다는 이게 나을 수 있으니까 맞지? 자, 최대 주주의 영업이익 5%에 해당되는 거래 내역은 네오위즈 플레이 스튜디오 계열 회사의 웹보드 사업 운영 외주가 373억 정도가 된다. 거래 상대방이 네오위즈 플레이 스튜디오. 그 대신에 요 회사는 흡수합병 됐지. 자, 네이버 금융 말고 요거 그래서 요거를 이제 구분해 봤는데 연결과 별도로 요거 같은 보면은 유동 비율을 429%인데 별도로 하면 340. 별 차이가 없어. 유보율도 4000%나 뭐 350%나 별 차이 없잖아. 매출은 2800억에서 2200. 영업이익은 600억인데 400억. EPS는 2800억인데 2100원. PR 8, 10, 15, 11, 뭐 이런 거. 유동성 외환 자산이 337억인데 여기는 336억. 매출 채권 64억, 56억. 별 차이 없잖아, 맞지? 별 차이 없다. 금융자산도 현금성 자산이 1717억인데 별도로 하니까 875억. 여기서 조금 한 두 배 정도 차이 나고 매출 채권이 330억인데 여기는 222억. 공정가치 금융자산이 262억인데 230억. 후원 금융자산이 342억인데 여기는 300억. 그래 합쳐가지고 요 두 개가 606억, 요거는 두 개 합치니까 533억, 합쳐서 2653억인데 금융자산이 여기는 1631억, 여기서 한 1000억 가까이 차이 나니. 금융부채는 매입채무 390억, 여기는 391억 별도, 여기는 별도야. 합쳐서 매입채무 합쳐서 413억, 여기는 191억. 요 따로 뭐 10몇억짜리 있는데 그건 안 적은 거야. 그래서 합계랑 유형자산이 833억, 여기는 755억. 그 무형자산은 252억인데 여기는 별도야 별도 54억. 여기 그 뭐야 연결해서 무형자산에 그 252억 중에 영업권이 137억 정도를 차지하더라. 이렇게. 그래서 보면은 해외 매출 뭐 국내 매출 뭐 요거 있는데 요거 한 번 더 짚어보면은 연구원이 219명 68억 매출액이 68억 정도를 연구비로 쓰고 2.4%. 그리고 게임 매출이 1975억, 로열티 매출이 126억, 기타 매출이 73억, 임대 매출이 67억, 총 2242억. 요렇게 됐다. 2021년 1분기에는 167억의 부동산 돈 그리고 지분 판 거 한 200억 정도가 그거 기타 이익으로 확 잡히겠다. 그냥 대충 계산해도 외환 환차 이익은 분명히 들어오겠고 그럼 200억 넘게 들어오겠네. 자, 그렇게 요거 네이버 금융을 2부로 마무리로 마무리 짓게요.